자,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분이시죠.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 시간에요. 이 턱관절로 난치병을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면마비 후유증과 이 두통이 실제로 치료된 사례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이 자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잠을 잘 때도 이 침을 삼키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턱관절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턱관절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도 턱관절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침을 삼킬 때도 턱관절이 움직이고, 음식을 씹을 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씹기 위해서 턱관절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관절이 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침을 삼키는 동작을 하면서 턱관절은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은 24시간 동안 우리 몸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자극을 24시간 주는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턱관절이다. 그래서 우리의 턱관절을 0점 조절해서 좌우 균형을 맞췄을 때 난치병이 좋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병일수록 하루 종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정한 자극이 주어지면서 호전되기 위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좋은 자극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좋은 치료처인데 턱관절은 그러한 측면에서 난치병 그리고 잘 낫지 않는 병이 낫기 위해서 24시간 일정 시간 계속 쉬지 않고 우리 몸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치료처이자 반응처이자 치료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턱관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늘 주제인 턱관절 증후군의 경우는 턱관절의 움직임과 이 턱관절이 위치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면 먼저 일단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적으로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턱관절 주변 조직 그리고 구조물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급성적인 경우는 턱관절만의 문제다. 이 턱에 위치한 부위에 턱관절 주변에만 일어나는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턱관절 증후군은 만성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인데 이 두 번째가 이제 만성적인 경우인데요. 턱관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턱관절에서 먼 쪽으로 이제 다른 부위까지 퍼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턱관절 증후군의 만성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급성적인 경우, 턱관절 증후군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턱관절 증후군은 급성적인 경우와 만성적인 경우가 있다. 급성적인 경우는 턱관절 자체, 턱관절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만성적인 것은 턱관절 자체의 문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확산돼서 몸의 다른 부위까지 증상을 유발하는 2차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만성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 턱관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 이제 턱관절 증후군에서 급성과 만성으로 이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급성인 경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이 턱에 위턱과 아래턱이 일단 있습니다. 턱에 보시면요,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있고요. 그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활주 동작을 일으키는 턱관절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주변으로요, 근육과 인대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턱관절 위치에 또 뇌신경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긴 턱관절 증후군, 급성적인 경우의 턱관절 증후군은 이 턱관절 주변의 조직들 정리하면 위턱뼈, 아래턱뼈, 그리고
턱관절 디스크, 그리고 주변의 인대와 근육과 같은 연부 조직들까지 턱관절 주변 그리고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턱관절 증후군의 급성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는 급성일 때 나타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턱관절 문제가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이제 급성에서 이제 만성인데, 급성은 턱만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네. 만성은 턱만 아픈 상황에서 턱 주변의 여러 부위로 이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턱 주변에 있는 머리 쪽에서 두통이 생기고, 턱 주변에 있는 목에서 목의 통증이 생기고, 목 디스크가 생기고, 그리고 목 밑에 있는 어깨까지 굳어지고 결리고, 어깨의 결림, 굳음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턱관절의 문제가 확산되는 거, 턱뿐만이 아니고 턱 주변에 위치한 다른 부위까지 확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이 턱관절 문제가요, 만성이 되면 이 전신으로 증상이 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체적인 기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턱관절이 전신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의 기전을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턱관절의 좌우가 불균형이 생깁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기울어지거나 시소가 수평으로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게 턱관절인데, 시소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깨지면 턱관절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턱관절 주변 조직에 비대칭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턱관절 주변 조직에는 9개의 뇌신경이 위치하고 있는데, 뇌신경도 일단 턱관절이 비틀어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턱관절이 첫 번째로 비대칭 상태가 유발되고, 턱관절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턱 주변에 있는 뇌신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턱관절의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턱 받치고 있는 두개골까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두개골의 위치와 기능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과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경추 1번, 척추의 맨 위에 있는 경추 1번과 경추 2번, 턱관절과 같이 움직이는데, 이 경추 1번과 2번은 척추 전체의 움직임과 연관성이 매우 많다. 그래서 경추 1, 2번의 아탈구, 그러니까 비틀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추 1, 2번과 위치하고 있는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로 연결되는 뇌줄기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뇌의 상태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게 됩니다. 턱관절이 뇌 질환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추 1번이 또 아탈구가 되면서 척추 4, 5번까지도 비틀어지게 됩니다. 로벳 반응계라고 해서 척추의 맨 위에 있는 1번, 2번이 오른쪽으로 비틀어지면 척추의 맨 아래쪽에 있는 4번, 5번도 오른쪽으로 비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턱관절이 비틀어지면 뇌신경에도 영향을 주고, 두개골 균형과 기능이 흐트러지고, 경추 1번이 비틀어지면서 아탈구가 일어나니까 뇌줄기, 브레인스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턱관절 틀어지면서 경추 1번이 또 틀어지면 요추 4, 5번도 로벳 반응계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턱관절이 이상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은 뇌의 기능, 뇌의 위치도 바뀌고 척추도 비틀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기전들에 의해서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턱관절만의 문제가 아니고 뇌와 척추, 몸 전신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놀라운데요. 이 턱관절 증후군은 결국은 뇌와 척추까지 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턱관절은 턱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다. 24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절인데,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일정한 자극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자극이 잘못된 자극이라면 뇌와 척추는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문제는 결국 뇌신경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척추 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미세한 좌우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뇌와 척추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턱관절의 비대칭 불균형 상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턱관절 자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이제 턱관절이 뇌하고 척추 이제 확산되는 거 말씀드렸고, 네. 이제 제일 많은 건요,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아까 확산된 경우지만 턱 자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턱 자체의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쩍쩍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더 크게. 그리고 밥 먹거나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할 때 딱 소리가 갑자기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에 일단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턱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음식을 씹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턱 자체가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턱관절 움직임은 이 엄지를 제외한 자기 친의 손가락 2, 3, 4, 5지를 입을 벌렸을 때 입 안으로 넣을 수가 있을 정도로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 네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입에 잘 안 벌어지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똑바로 일자로 수직으로 이렇게 벌어졌다 다물었다 해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벌어진 분들이 있어요. 입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벌어지면서 턱에서 소리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밥 먹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질긴 거 씹어서 먹다가 턱이 빠지는 턱의 탈구 현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턱에서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질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턱이 아프거나 잘 벌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턱관절 자체에 문제 있는 분들은 딱딱하고 질긴 것을 씹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음식물이 이제 우리 입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볼러스라고 삼키기 위한 우리가 씹어서 이제 덩어리를 만드는 건데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씹기 전에요. 그것을 앞니로 일단 절단을 하게 되는데 그 절단한 다음에 좌우로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음식 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좌우로 똑같이 양을 나눠서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리듬으로 씹어줘야지 턱관절이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럼 턱관절 문제가 이 다른 부위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예, 이제 턱관절에서 이제 자체가 문제가 된 경우 말씀드렸고, 턱이 네. 아프고 소리 나고 안 벌어지고, 이제 빠지는 경우도 말씀드렸고, 턱관절의 이제 증후군, 턱관절 증후군 2차적으로 확산된 증상들.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은 턱관절 위에 있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성적, 만성적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턱관절로 인해서 나타난 2차적 증상들을 급성적, 만성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급성적인 경우는요, 머리 쪽. 예, 머리 쪽. 턱관절과 가까운 부위, 머리 쪽. 만성적인 경우는 턱에서 이제 먼 쪽인데, 급성적인 경우는 턱에서 가까운 머리 쪽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턱에서 또 가까운 귀의 통증 역시 급성적인 쪽에 속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급성적인 턱관절 증후군의 연관 증상은 머리, 그리고 귀, 결국 어깨, 목어깨 정도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턱과 가까운 범위에 있는 인체 부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좀 두통이 있다거나 할 때, 내가 턱에서 소리가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그렇다면 턱관절 증후군이 급성적인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될까요? 아까 두통이라든지 예. 귀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예. 두통이나 이제 귀 쪽 아픈 거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목의 통증이 일단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목의 통증. 뒷목이 항상 결리는 분들, 그리고 뒷목이 항상 뻣뻣하고 피곤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턱관절에 가까운 부위가 또 이제 눈이 있죠? 눈이 항상 충혈되거나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도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 호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빈혈이 아닌가 이렇게 어지럼증 호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머리 쪽,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두통이 나거나 턱 뒤에 있는 귀가 아프거나 아니면 턱 뒤에 있는 목 뒤가 땡기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어깨 쪽까지는 급성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통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될 때요. 이때 나타나는 두통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나요? 예, 이제 얼마 오래되지 않은 두통은 가볍죠. 그런데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두통은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낫지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두통약을 먹을 때 두통약을 먹어도 잘 가라앉지가 않는 아주 심각한 두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턱관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은 증상이 극심하다, 약이 듣지 않는다,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은 없다, CT나 MR을 찍는데 이상은 없고, 그런데 굉장히 아프고 약을 진통제를 2알, 3알 먹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통약이 듣지 않는 상황. 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상황의 두통이 있지만은 아주 극심한 두통의 경우는 턱관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사례, 극심한 두통으로 이약 저약 먹어보고 여러 치료 받아보고 검사했는데도 두통이 해결되지 않았던 여성분, 제가 턱관절의 좌우 균형 잡아주고 0점 위치를 잡으니까 두통이 의외로 쉽게 해결된 경우를 말씀드렸죠. 그때 그 여성분은 목 뒤에 통증, 어깨 통증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건 역시 턱관절을 잡으니까 목 뒤와 어깨 통증까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턱관절 증후군의 2차적인 확산 증상들, 턱관절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위로 확산된 증상들 중에서 급성적인 부분, 턱에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두통이 있고 목, 어깨가 아팠던 분이 턱관절 하나만 조절했는데도 두통과 목, 어깨가 좋아졌다. 그래서 원인이 턱에 있을 경우는 턱을 해결해주면 두통과 목, 어깨의 극심한 통증 잘 낫지 않는 것들도 턱이 원인일 경우에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관절 증후군 치료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치료 사례가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그 턱관절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를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더니, 방송을 들으신 어머님께서 이제 10대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턱이 아파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과 등, 허리가 아파서 온 거예요. 10대 남학생인데, 턱이 어떻게 아프냐고 여쭤보니까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프다. 그래서 왔을 때 턱을 앞에서 보니까, 위턱과 아래턱이 완전히 좌우로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턱의 중심선과 아래턱의 중심선이 일직선으로 걷을 때 수직으로 선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이렇게요. 근데 이분은 오른쪽으로 위턱이 쏠려 있고 아래턱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어야 될 위턱과 아래턱이 요렇게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교합이 안 맞다는 교합이 말씀이신 안 맞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얼굴 봤을 때 턱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턱선이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이 앞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턱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씹을 때마다 아프죠. 네. 교합이 안 맞으니까. 네. 턱관절 교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턱관절의 문제, 통증을 호소했고, 그리고 얼굴에 좌우 비대칭이 있고, 목, 어깨, 등, 허리, 척추 전체에 통증이 있었죠.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목과 등, 어깨, 허리가 다 휘어서 척추 측만증의 일자목 형태의 허리 골반도 틀어져 있었죠. 턱이 아프면서 척추 전체가 휘어 있고 목, 등, 허리, 골반까지 다 아픈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턱도 아프고 턱에 연결되어 있는 경추 1번, 로우백 반응계에 의해서 경추 1번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요추 사원도 오른쪽으로 틀어진다 말씀드렸죠. 경추 1번이 틀어지니까 허리, 골반까지 한쪽으로 틀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턱과 척추를 동시에 치료하려면 턱을 치료해 줘야지 턱과 척추가 동시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어져 있는 교합 상태의 턱관절을 중심선으로 수직 일직선으로 맞추는 턱관절과 경추 조절 장치를 제가 만들어서 입안에 착용시키고, 그리고 주 1회 한의원에 나와서 상부 경추 교정, 경추 1, 2번을 제가 직접 교정하는 방법, 그리고 요추, 허리, 전체적인 척추 교정하면서 침치료와 부항치료 같은 한방치료까지 병행하니까 얼굴은 좌우 턱선이 같아졌고요. 중심선, 위턱과 아래턱의 중심선이 가운데로 왔고, 위아래 중심선을 맞춰주니까 턱이 이동하면서 양쪽의 턱선이 같아졌죠. 그리고 턱관절 디스크 간격이 같아지니까 씹을 때 아프던 턱의 통증이 즉각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만성적으로 시달려온 목과 등, 허리, 골반의 통증도 턱관절을 잡아주면서 척추까지 잡아주니까 쉽게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턱관절 자체의 통증과 척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턱이 잘 낫지 않는 경우는 턱의 0점을 잡아줘야 되고, 위아래 수직선을 맞춰서 중심선을 맞춰줘야 되고요. 척추 역시 휘어져 있는 것을 턱관절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반듯하게 잡아주면 척추 통증도 잘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턱관절이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턱관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몸의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오늘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송이 턱관절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